안녕하세요, 비틀입니다. 오늘은 제가 CES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빅테크들이 모여있는 센트럴홀의 중앙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작지만 꽤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들, 혹은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데서 봤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싶은 것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또 제가 지나칠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팔비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한 번쯤 실물을 보고 싶었던 브랜드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NES 인스파이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품목들인데, 고전적이고 약간은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블루투스 키보드와 블루투스 이 10키, 그리고 이 마우스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진짜 못 참겠는 게 얘입니다. 얘. 이거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10키로도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칼큘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산기도 되는, 이거 너무 좋다. 별거 아니긴 한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것처럼 키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고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곧바로 바로 구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다른 의미 없이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리뷰를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키보드마저 소개를 하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되게 고전적인 클래식한 디자인을 보고 있지만은 위에 핫키들도 그렇고 볼륨 같은 경우는 설정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지점들이 합치되면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8비트의 감성이 잘 느껴지는 키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정말 사고 싶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전 게임 같은 거 할 때 좋은 약간 스마트폰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비트답게 굉장히 감성 살아 넘치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보면은 USB-C 탑을 이용해서 꽂으면은 곧바로 컨트롤러로 기능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제품의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제품의 판매 가격은 약 $25에서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키감은 역시 8비트답게 기가 막힙니다. 작동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고요. 너무 좋은데? 보면은 착 감기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이런 거 진짜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에 나오면은 구매하실 법한 고전 게임 매니아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거를 지금 발견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건에 스마트폰을 결합을 해갖고 반동을 느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FPS 마니아를 위한 액세서리를 제가 하나 발견해서 또 체험을 안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지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위에 그 스마트폰을 달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피카티니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군용 장비에 맞는 레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연동되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위에 얹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 원하는 걸 클릭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하면 우와! 쏘다가 다 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고 해서 게임상에서 이거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휴대폰을 보여줬다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VR 하드 유저를 위한 어떤 컨셉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총의 움직임이 이 컨트롤러에 전달이 되게 하면서 컨트롤러를 실제로 쏘는 것처럼 작동하게 만든답니다. 이 소총 같은 경우에는 스팀 VR과 연동이 돼갖고 하프라이프라던가 피스톨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VR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듭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근데 이 업체가 머리를 잘 쓴 게 그냥 전동건 부품 안에다가 몇 가지 블루투스나 칩을 이용해갖고 스마트폰 혹은 VR 컨트롤러와 연결되는 액세서리를 만들었는데요. VR이나 혹은 휴대폰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격은 소총 같은 경우는 약 $500, 권총 같은 경우는 약 $300로 생각보다는 저렴하지는 않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은 밀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라이펀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저는 거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전시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제품이 생각보다 예뻐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이게 속칭 기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 뭔가 있어요. 보실래요? 이게 면도기인데 보면은 약간 기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투명한 창을 통해서 보이는 내부 기판의 모습이죠. 여기 있는 리니어 모터가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면도기 기능이 거기인데 좀 그저 예쁜 것 원툴 하나로 이렇게 조금 멋진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게 알루미늄 알로이에 뒤 안쪽에 있는 투명한 백플라스틱이 있고 방수도 완벽하기 때문에 저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 동안 물에 담궈놔도 멀쩡하다고 하거든요.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가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활용품, 내가 사고 싶은 생활용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활용품인데 이런 중국 기업도 이제는 단순히 그냥 가성비 이런 걸 넘어서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어느 정도 아이코닉한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또 홀딱 빠지게 된 제품은 바로 이 전동 칫솔인데 그냥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예쁜 전동 칫솔이네, 디자인 괜찮네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짜잔, 이거 이제 기덕분들이랑 또 참을 수가 없이, 야 이건 못 참지 싶은 투명한 질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인데, 보통 다이슨에서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하는데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품별로 파트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쪽에서 제품을 잘 만들고 통상 마케팅도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쪽의 성장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레이윤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마트 걸레 업체인데, 되게 신기한 게 중국어로 말을 하면 바로 앞에 번역된 말이 이렇게 뜨거든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춰갖고 이 안경을 최적화를 잘한 느낌이에요. 현재 이거는 단지 녹색 컬러만이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5초 이내로 번역이 바로 시작돼요. 제가 지금 체험을 해보니까 상대방 분께서 중국어로 말하는 거를 제 눈앞에서 굉장히 정확한 인식률을 가지고 정확한 형태로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100가지가 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크가 달려 있어갖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듣는다고 합니다. 이 안경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예요. 무게가 49g, 50g이 채 나가지가 않고요. 배터리 시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안경을 쓴 상태로 8시간까지 배터리가 가고, 여기 보이는 전용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하면 96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머리를 잘 쓴 지점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없어요. 많은 기업들이 제품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갖고 어떻게든 뭔가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다 포기했습니다. 통역 전용 안경에만 집중을 해서 단순히 된 기능에 집중해서 제품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안경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 용납 가능한 수준까지 안경 디자인이 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 정도면 쓸만한데 싶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면은 그냥 안경 같지 않아요? 눈앞에서 지금 번역이 뜨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이런 제 일반적인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내가 오늘 중요한 외국인과 미팅이 있네? 혹은 뭐 내가 어디 외국에 나가야 되냐면 그냥 이런 안경 껴서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되게 괜찮은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이 CES라고 하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기술을 집약해서 두껍고 무거운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보다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기능을 좀 축소하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스마트 글래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바야흐로 스마트 글래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또한 용납 가능한 형태로, 수용 가능한 상품의 형태로 회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게 콘셉트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곧바로 여기서 주문해서 방금 내일이나 모레면 우리 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약 $500 정도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엄청 저렴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안경을 한 2-3개 정도는 들고 다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호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위한 짐벌 시스템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제품이 되게 흥미로워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다른 스마트폰용 짐벌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옆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걸로 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을 켜고 제가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카메라 통해서 이제 저를 인식을 하죠. 반대로 가면 네, 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화면이 뜨잖아요. 이거 보는 화면도 이렇게 빼서 얘만 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를 보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조그만 게 스크린도 달려있고 조이스틱도 달려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밝기도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카메라도 양쪽에 달린 락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제품을 만든 이 업체가 이런 트래킹 카메라 짐벌을 결합한 형태로 꽤 재밌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다른 제품들보다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거 가격이 $150밖에 안 해요. 보면 벌써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CES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볍게도 엄청나게 가벼워요. 무게는 430g이고 여기에 달린 스마트폰은 최대 400g까지 장착하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왜 섰냐면은 여기 제목 좀 볼래요? 회사 이름 좀 볼래요? 제가 왜 여기 앞에 섰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회사 이름이 왜 SBS냐라고 제가 지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시작은 이 회사를 창립한 3명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대요. 참고로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지금은 현재로선 그 3명의 창업장 중에 2명은 나갔고 1명은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의 약자라고 합니다. 재밌죠? 또 여기를 놓칠 수가 없어갖고 여기는 제가 한 2번 정도 리뷰를 했던 기컴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미니 PC류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컴의 미니 PC류는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가 일로 와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노트북 제품군도 기컴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긱북의 X16 프로라고 하는 제품인데 다른 것보다 제품 무게가 1299g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16인치인데 1299g이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굉장히 적긴 하죠. 그런데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 코어 5 125H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고 램은 32GB LPDDR5X에 저장 장치는 1TB SSD, 디스플레이는 sRGB 100%를 지원하는 16개 CPU 2.5K, IPS 패널에 주 사율이 무려 120Hz까지 지원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지금 $1,099밖에 안 하는 걸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노트북 종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자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한국어 자판을 새기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 램값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키보드 각인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비용인데 거기에 램값이 추가 상승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제품을 한국 판매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내 다양한 기업들이 이 메모리값 상승에 대한 걱정이 꽤 큰 편이라 현재 대비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10%, 20%까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까먹었다는 사실을 숙소에 도착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아우트로를 안 찍었네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CES 현장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재밌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기다려봐. 아유, 야, 씨. 끝! 한국 간다! 이렇게 하자.